나중에 그냥 전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자, 오늘 수업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만 한번 체킹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페널티 쓰다가 걸리시면 2배 처벌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빡치면 14문장에서 21문장까지도 한 단어만 쓰고 가게 하니까 걸리지 않을 자신 있으면 쓰시고요. 아니면 집어넣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날에 이미 잡아놓을 거라서 이 다음부터 뭐 몰랐어요, 어쨌어요, 내용 하나도 안 통합니다. 첫날을 잡을게요.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사실 요 4가지가 기본 값입니다. 성실과 정직, 그리고 예의를 지킬 것, 진주가 의지를 보일 것 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 테마다. 영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내가 그냥 친구와 놀기 위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방만 들고 시간 때우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성적을 위해서,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알겠니? 성실과 관련된 거 미리 알려드리자면 내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무단지각 및 결석 절대 금물입니다. 적어도 우리 몇 시까지 동원이지? 몇 시 동원? 네, 6시 동원이에요. 그러면 동원 시간 5분 전까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시까지 연락을 주셔야 돼요? 5시 55분까지 연락입니다. 그래서 5시 55분까지 지각 및 결석의 사유를 저 또는 지영실장님께 들으시면 돼요. 사유를 들으실 때 그냥 저 오늘 안 가요, 못 가요, 늦어요 따위가 아니라 제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몇 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주셔야 돼요. 저 그냥 늦어요는 무단지각 처리될 거예요. 아시겠죠? 사유는 뭐가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뭐 안과를 들렸다 오는데 진료되기가 길어졌다 뭐 이런 거 상관없고요. 당연히 버스를 놓쳐서 몇 분 지각할 것 같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매번 똑같은 사유만 아니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정말 특이하게도 여름이니까 배탈이 잘 나는 시기죠. 제가 오늘 집에서 나가라는데 급동신호 때문에 한 10분 늦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고 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연락만 잘 해주시면 되고 습관적으로 늦지 않도록 해주세요. 더불어서 3학년들 2학기 들어가니까 미리 알려드리는데 친구랑 약속을 했다. 다 제노랜드랑 가기로 했다. 중에 사유로 결석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단 결석 처리될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반단합 따위로 결석하지 않을 수 있게 본인이 잘 컨트롤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해당하는 사유로 무단 결석 안 될 거고요. 무단 결석 2회 이상씩 세원 처리 가능하니까 해당하는 내용으로 절대 결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오며 가며 잘 보셨을 테지만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잘 지키는 타입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제가 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주시면 즐겁고 행복하게 수업이 가능할 것 같다. 됐습니까? 선생님, 예. 그 가족끼리 놀러 가는 건 가족끼리도 어쩔 수 없어요. 가족 여행을 갔다 온다고 그걸까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요? 그쵸? 네. 친구들만 아니면 되는 거죠? 가족과 친구 외의 사유는 또 뭐예요? 아니 그냥 그거는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가족끼리 일정이 다 같이 잡혀서 뭐 할머니 생신이시다.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거까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 그치? 손자를 보고 싶으시다는데 그럼 잘 갔다 오세요 해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근데 또 뭐가 끝났으니까 아니면 뭐 기분이 어때서 뭐 친구랑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연병이에요. 학원 오는 날 피해서 잡으세요. 알겠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10월 말까지만 학원 방학 들어가기 전까지만 주몇회? 3회 등원이에요. 월수금 등원은 7월까지만 이행이 되고요. 8월부터는 어떻게 되지? 2회로 넘어가요. 언제 나와요? 월수로 나오겠지. 그래서 월수로 줄어드니까 학원 나오는 날 외에 금요일 같은 때 알아서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뭐가 안 되는 게 있다, 자꾸 걸리는 게 있다, 혹은 클리닉 때문에 추가로 등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아마 제가 금요일에 부를 거예요. 연속적인 단어 페널티가 걸린다든지 자꾸 리스닝 수준 업체에서 미흡한 점이 생긴다든지 라는 등의 사유면 금요일에 추가 등원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지청 출력 중간에 안 해드리는 편이에요. 따라서 수업 교재, 자습서 말고 이거는 내신기랑 관련된 거고 수업 교재라든지 스프링노트 이런 것들을 안 들고 오시게 되면 누가 페널티를 받는다? 본인이 페널티를 받아요. 저 거리랑 무관합니다. 집이 킨텍스나 식사동이라 가는 데만 1시간이에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교재를 잘 챙겨 다니셔야 되는 건 누구 몫이지? 본인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고지 했습니다. 교재 잘 신경 써서 해오시고요. 학교에 두고 왔다 등의 사유도 받지 않습니다. 출력 안 해드릴 거고요. 알아서 노트 테이킹 하면서 수업 들으셔야 되고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이 똑바로 안 되어 있을 경우 교재에 그가 나중에 옮겨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보강 잡아서 수업을 들어야 될 테니까 가능한 교재는 신경 써서 잘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입생 없으니까 아마 당일에 단어랑 데일리 전부 스프링 노트에 부착하셔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치? 그리고 중간생 친구들이랑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자면 단어 페널티 걸린 날 반드시 그날 거 처리하고 가야지. 이게 뭐 검사를 할까 말까 선생님 뒤에 상담했다가 그래서 중간에 째고 그러면 바로 연락할 거예요. 어머니께 바로 연락이 들어가니까 째지 않고 내가 걸린 것에 대해서 내가 채점을 해야 되는 것,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날 당일에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본인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자, 다음에 숙제 시간 같은 거 상황문제 밀려서 뭐 수학하다가 영어를 또 못했어요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당연히 수학하는 것에는 영어 숙제 하나도 못했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지. 서로가 서로에게 핑계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숙제 성실하게 잘 해서 오시고요. 동일한 교재로 동일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쵸?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잘 발전을 할 거고요. 어떤 친구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을 할까? 본인의 태도예요. 본인이 열심히 했느냐. 숙제를 해올 때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보여주기로 쓱쓱 쓰고 끝. 10분도 안 걸리겠죠. 10분, 15분 만에 어떤 친구는 숙제를 끝내오시고 똑같은 양을 내줬는데 어떤 친구는 1시간씩 고민을 하면서 숙제를 똑바로 해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하기에도 누가 실력이 발달할까? 누가 점수가? 당연히 후자겠죠. 자기가 고민을 해가면서 부분부족 숙제 해오세요를 했을 때 보이는 대로 갈게 쓰는 놈들이 있어요. 주어가 동사, AD랑 그냥 이러고 그냥 보이는 대로 갈기는 게 있고 어떤 친구들은 숙제를 꼼꼼히 보면서 내가 모르는 구문이 나오는데 현관펜 쳐가면서 고민해가는 흔적들이 보이는 숙제가 있는데 당연히 후자의 친구가 구문도 확실하게 늘고 어법 개념을 거기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개념도 정리가 한 번에 되고 해당하는 해석들이 똑바로 되다 보니까 독해도 구조화가 훨씬 원활하게 될 겁니다. 후자처럼 숙제를 하시는 건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몫이에요. 본인이 해주시는 거고요. 제대로 숙제만 잘 이행을 하시면 성장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늘 기본 베이스를 제일 잘 키우는 사람인 중에 하나인지라 해당하는 것만 잘 이행을 해오시면 잘 키워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숙제만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해오세요. 숙제는 복습도 당연히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더불어서 질문 시간 언제 하셔도 상관없어요. 새벽 3시, 4시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숙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숙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말고 수업을 해준 거에 대해서 복습하다가 필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다 하는 거 같아서 쪽팔려서 질문 못했는데 사실은 나는 이 부분을 몰랐다 하는 게 있으면 해당하는 내용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카톡으로 답을 달아드릴 수 있으면 카톡으로, 그렇지 않다면 따로 뭐 전화로 처리를 하든 아니면 와서 짧게 처리를 하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처리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면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어야 내용이 그때 처리와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걸 권장드릴 겁니다. 알겠니? 그리고 전체 질문을 시키는 걸 선생님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전체 질문을 내가 했을 때 여러분 입에서 대답이 안 나오면 한 명씩 지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은이랑 아연이는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전체 질문 돌렸을 때 그냥 대답이 적당히 나온다. 그러면 꼭 한 명씩 지목해서 안 하는데 전체 질문을 하는데 계속 멍 때리는 사람이 나온다. 아니면 누군가는 대답을 하는데 누군가는 계속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 대답 안 나오는 쪽에서 나랑 눈이 잘 안 마주치는 쪽에만 꼭 집어서 거기만 질문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 집중도 본인이 관리하세요. 더불어 단어 점수 우리나라 통과 기준 몇 점? 100점, 예? 90점. 예, 100점처럼 가혹하진 않아요? 그래도 약간의 문제성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단어 커트라인 점수는 90점 이상, 즉 다시 말해 몇 퍼센트 이상? 10%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이제 보통 50단어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한 5개 정도 틀리는 것까지 인정이죠. 페널티 쓰실 때 단순화시켜서 쓰시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내가 학교에 갔다, 네가 학교에 갔다, 네가 학교에 갔었다, 어제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 반복해서 쓰시면 찍고 다시 써오라고 할 거니까 페널티 쓰기 싫으면 단어를 똑바로 암기해서 해서 오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리고 중3들은 이미 다 줬던 친구라서 예비고일 친구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너무 부담스러운 양이 뭐가 있다 아니면 일시적인 조절이 필요하다를 하실 경우에는 나한테 연락을 하시면 돼요. 카톡을 해서 선생님 제가 요즘 뭐 수학학원에서 뭐 텐트텐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영어학원 오기 전도 계속 있고 영어가 끝나고 나서 계속 가서 뭔가 잡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는 나한테 말을 해주셔야 내가 조율을 하는 거지 그냥 계속해서 단어 점수만 안 나오면 선생님은 당연히 페널티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조율이 필요한 분들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습실에서 눈빛 교환, 떠들기, 핸드폰 사용하다 적박을 당하면 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겠죠. 너 몇 개 틀렸냐? 난 다 통과했는데 너 몇 개나 틀렸냐? 너 숙제 어디까지 해왔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가장 기본값이에요. 다른 학년들이랑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만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한테 신경 쓸 시간에 나한테 신경 쓰시는 걸 권장드릴 거예요. 알겠지?
오마중 두 분은 약간 일단 선 같을 때 잘 진행하실 수 있죠? 예. 둘은 아는 사이니 모르는 사이니? 알기는 하는데 인사는 모르는 사이야? 이러면 약간 어색해지는데 윤서만 이상한 사람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김정아. 얼굴은 안 나는 거지? 자, 한국말은요,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장기 정리될 거예요. 1일 1비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의 발전을 위해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들이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미리 강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충 예비고 1 지금 시즌을 밟고 있을 때 2학기쯤이 되면 저 그래도 놀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니까 지금 놀다 올게요를 하는 놈들이 있는데 장담하건대 지금 쭉쭉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스포트까지 잘 챙겨가는 놈들이 고등학교 와서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첫 시험 보기 전까지도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 이후로도 결과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바로 어떤 피드백이 있기보다는 그 결과가 또다시 쌓여서 나의 성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직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아이들을 봤을 때 번아웃이 와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를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친구일 확률이 높다.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을 가서도 진짜 최상위권 친구들 내가 지금 번아웃이 왔다고 해서 공부를 놓아버리는 순간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달려왔던 모든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라는 생각을 지가 해. 지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고 챙겨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다른 하고 싶은 것도 안 했고 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챙겨서 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아까워서 저는 이걸 내려놓을 수 없어요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보통의 최상위권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해주고 내가 나 자신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관대할수록 점수 나락갈 확률이 아주 높다. 오늘은 이랬으니까 괜찮고요. 다음날은 어쨌으니까 괜찮고요. 계속 괜찮다는 사유를 주시면 밑도 끝도 없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단도리 치지만 스스로를 다독거리면서 끝까지 공부를 해나가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자, 여기까지 우리 진행됐고요. 데일리 펴주세요. 네. 하나 갔다 와서 여기서 도망치고 다시 집에 가서 아니면 어머님 같이 오셨을 거냐? 차 몰고 오셨지? 아니 걸어오셔? 그러고요. 그럼 엄마랑 같이 집에 가서 리딩식 들고 와서 도망도 듣고 리딩식 들고 가서 도망치고 리딩도 하고 그러면 단어를 안 오고 그건 해야지. 오늘 원래 외워오고 숙제였어. 안 외웠어? 혼자서 안 내주셨어. 맞아요. 단어 맞아요. 맞지? 내주셨지? 맞다. 나 그거 써놨는데 우리 월요일에 무슨 과목? 수요일에 리딩이에요. 수요일 리딩이에요. 그럼 금요일이 문법이 돼요. 그래서 주 3회 수업일 때는 독해 문법이고요. 주 2회 수업이 됐을 때 독해 문법이 될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비도 잘 들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 2회가 되면서 숙제 검사하는 법이랑 그 다음에 데일리 하는 법이 조금 달라질 거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헷갈리니까. 내 양치하러 주는 쉬는 시간. 뭐라고? 쉬는 시간. 없을걸? 니들이 대답을 잘하면 중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진도를 빼면 쉬는 시간을 드리고요. 덕소리가 자꾸 미진하고 중간에 내가 떠들지 마라, 서로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잔소리가 시작이 되면 수업이 원하는 대로 끝나겠어, 안 끝나겠어? 안 끝나겠지. 그럼 쉬는 시간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협조를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빠르게 잘 협조를 해주셔서 만족스러워. 그럼 중간에 쉬세요. 이게 5분도 될 수 있고 10분도 될 수 있는데 뭘 해도 자꾸 안 끝나. 계속 뭐 어때요, 저때요 라고 말이 나오기 시작해.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진도가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겠지. 그럼 쉬는 시간 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겠죠? 그럼 본인들의 결과예요. 본인들의 행동이고. 자꾸 내가 잘 도는 타입이다. 미리 얘기하고 시작하는데 시간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에요. 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빡쳐서 까먹었잖아요. 예. 잘 주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 어떡하냐? 수업 내내 놀랄 텐데. 좀 많이 익숙해질 거야. 괜찮나요? 예. 어쩔 수 없어. 그냥 너의 운명이라 받아들이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자꾸 조는 사람일 경우 앉아서 자꾸 눈을 힘언덕 뜨시면 제가 좀 무서워요. 그쵸? 니들이 생각 안 해봐. 니들이 다 앉아있는데 니들이 지금 10명이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겠지? 이러고 눈을 뜨는 사람이 나와. 니네 졸릴 때 보면 찌개를 표정 보고 어떻게 뜨고 있어? 이렇게 뜨고 있지? 그럼 니들이 이런 표정으로 다 같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무섭겠냐, 안 무섭겠냐? 당연히 무섭겠지. 한 명만 그렇게 눈을 힘언덕 떠도 무서워요. 그쵸? 그러니까 졸린 날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안 졸려요? 졸린 날은 조용히 교재 들고 나가서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앉은 자리에서 안 졸렸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다가 걸렸잖아요. 그럼 조용히 뒤로 내보냅니다.
그때 못 들어와요. 그리고 만약에 뒤로 내보냈는데 이게 계속해서 적발이 당한다. 다음 시간에 또 걸리고 다음 시간에 또 걸린다.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추방이에요. 아시겠죠? 수업사에 조른거 씌우고 있는데 조론급을 씹어주면 되는데 조론급을 씹을 때 이러고 씹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시면 돼요. 네,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어제도 사실 지하철에서 나 누나랑 싸울 뻔했어요. 자꾸 앉아가지고 둘이서 수다하거든요. 근데 안 됐잖아. 이래서 수다를 계속 떠드는 거야. 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안 돼요. 그거 아니면 씹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 무의식적으로 껌을 씹고 있잖아. 그럼 니네가 무의식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나가. 내가 제어 못할 것 같으면 씹지 마시고요. 씹어도 괜찮은데 제어가 가능하면 씹으세요. 투서보다 걸리면 바로 추방해요. 아시겠죠? 자, 몇 가지 짚어야 될 핵심 개념 내 머리에 들어있나 없나 이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본교재는 생각보다 많이 진도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전체 질문으로 돌릴까? 한 사람씩으로 돌릴까? 선택하세요. 전시 근데 2명밖에 대답이 안 나왔다는 건 다 개인 질문으로 돌려도 된다는 것인가? 10명 중에 전체라고 얘기 들리게 목소리를 낸 사람이 2밖에 없네. 자,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마지막이에요. 목소리는 최소한 얼만큼? 목소리는 최소한 어떤 정도의 소리로? 내 귀에 들릴 정도예요. 주의하세요. 내 귀에 들릴 정도. 이해하셨죠? 예, 다시 질문을 할게요. 1번 전체고 2번은 개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전체 질문으로 돌릴까? 개인 질문으로 돌릴까? 약간 애매한데 넘어가 줄게요. 다음번에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1번부터 사실 특정 번호까지는 똑같은 개념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게? 뭐가 들어가 있다고? 뭐가 나오다가 말아. 이러면 내가 한 명씩 읽고 싶다. 다시 뭐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법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번부터 5번의 공통개념은 다시 뭐라고?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반대는? 직설 그렇지! 잘했어, 직설법. 그럼 가정법은 뭐 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너무 개념이 약간 탁 하고 와닿지를 않잖아. 그치? 가정법이라는 건 말하는 법칙을 정하는 건데 가정하는 법칙을 정하는 거야 하면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쉽게 돌려주면 그냥 뻥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부렁을 약속된 그 모양에 따라서 적어주는 것이 가정법입니다. 다시 가정법 뭐 하는 거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셔도 뻥이라고 하셔도 구라치는 거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핵심으로 머리에 가져가야 되는 거 가정법은 뭐라고? 그럼 뭐가 될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크게 열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한 명씩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가정법 뭐라 그랬지? 구라치는 거야. 근데 구라치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치면 잡혀가 안 잡혀가? 사기꾼으로 잡혀가겠지? 그러니까 T를 내줄 거예요. 가장 1번 핵심 가정법에서 뭘 주의해야 된다? 근데 그건 아니지. 내가 문장만 보고 어떻게 알아? 우리가 독해를 하다가 보면 문장을 보다면 얘를 딱 보면 이 새끼 가정법이다? 라고 한번 의심을 해야 돼. 누굴 보면? 시제를 보면 그럼 시제가 다 모든 게 쓰일 텐데 그럼 모든 동사를 볼 때마다 의심할 거야? 해석? 접속사? 부정? 다 틀렸네. 핵심만 안 나오네. 심표 틀렸죠? 왜냐면 부사절 때 있잖아. 심표는 308자가 쓰이잖아. 뭐게? 위치 오투슈마요? 이시윤씨 했는데 오투슈마가 뭐였지? 네, 맞습니다. 가정법은 뻥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구라를 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주코드 슈드 마이트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분들 1, 2, 3, 4, 5번에 보시면 전부 우주코드 슈드 마이트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도 들어가 있죠. 네 번째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에도 들어가 있다. 내가 이걸 if를 기억하지 말라고 해주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1, 2, 3, 4번은 다 if가 쓰인 게 맞지만 5번은 if가 쓰였다 안 쓰였다? 안 쓰였습니다. 저렇게 축약을 했었어요. 특수가정법 같이 IBC가 들어가거나 AJF처럼 합쳐져 있는 애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불가능하게 JF라고 외우시면 그래서 우주코드 슈도 마이트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석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해준 것처럼 비슷해요. 뭘로 티내야 되지? 실제로 티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훈이가 얘기해
했지. 근데 과거 완료. 그 전부터 과거까지라는 시는 아니었어요. 근데 누구의 모양을 대용한 거지? 대과거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과거를 보여주기 위해 과거 완료의 모양을 차용해왔다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셔야 되겠죠. 필기 빈자리로 되는데 앞으로 설명 되게 많을 거거든요. 백지 하시는 분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설명을 써놓고 백지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하시게. 자, 지금까지 가정법이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가정법 과거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무슨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는 have PP 나와 있고, 여기서는 무슨 have PP 이런 식으로 조동사 때문에 모양이 뺏겨진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 다음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1번에 추가 설명할 만한 거 뭐 있을까요? 이거 치사하게는 고등학교 논술학에서 좀 나오는 편인데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문법. as 있었죠. as 1번에서. 됐습니까? as 무슨 비교? 원탑 배그 그럼 as였을 때는 그 as 다음에 짝꿍 as 찾을 수 있게 이 정도 물어봤잖아? 고등학교는 그거 안 물어보겠죠. 그러면 원탑 배그 나왔을 때 네가 잘 주의해야 될 핵심은 사이에 들어갈 품사입니다. 사이에 누구 들어가요? 형용사, 부사 들어갈 거예요. 근데 형용사 들어갈지 부사 들어갈지 누구 보고 선택해요? 네, 잘하셨어요. 얘는 부사였기 때문에 예고 선택 불가능하고요.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 형용사? 혹은 앞에 사이에 그럼 명사가 껴있을 수도 있지. 모형식 부대. 그걸 합치면 불완전 동사죠. 완전 동사일 때는 불완전 동사가 뭐예요? 불완전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뜻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뜻을 알 수 없는 애들. 그래서 무슨 설명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몇 형식 동사? 네, 2형식 동사고요. 추가로 가자면 5형식 동사도 불완전 동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가 외웠던 2형식 동사들에 뭐가 있지 대표로? 룩 그렇지. look, seem, appear, sound, smell, taste, feel 하면 무슨 동사야? 보다 뜻 있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look을 똑바로 해석하시면 look at이 무엇을 보다라고 쓰이는 것이 look 자체가 보다라는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뭐처럼 보이다가 하나의 동사의 제대로 된 뜻입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감정이 어떠어떠하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동사고요. 이형식 동사의 대표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의 뜻은 뭐가 있죠? 이다 네, 이다 혹은 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럼 이다, 나는 이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지금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여성이다, 이런 것들이 이형식 동사겠죠? 되셨어요? 아까 말했죠. look, seem, appear, sound, smell, taste, feel 이라고 하면 무슨 동사? 감각 동사에 들어가죠? 그럼 그렇지 않고 모형식 동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누가 있지? 사역 동사 사역 동사 있고 또 지각 동사 있고 사역 있으면 준사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원래 형용사를 보어 취할 수 있는 동사에 누가 있지? keep, F, find, L, leave. 그렇지. 얘네는 형용사를 취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목적격 보어자를 어떤 모양 쓴다? 아닌지만 할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중학교 때까지 사역, 부사역, 지각 많이 하셨죠? 이제 요거까지 하셔야 돼요. ing를 목적격 보어자를 쓰는 건 지각 동사만 있지 않고 이 세 가지 나오는데 은근히 많이 틀려옵니다. 됐어? 이해됐어? 자, 되셨고 그 다음에 3번은 선생님이 뭐 때문에 넣어놨을까? 왓도 있기는 한데 뭐 왓은 일단 중학교에서 많이 쓰던 거니까. 자, 여기는 가정법 과거라고 할 수 있고 2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3번은 혼합 가정법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랬다면 지금쯤이라면 이럴 텐데 라고 하는 혼합 가정법 주시자가 짬뽕대원이고 주의를 좀 해주세요. 반대로 쓰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모르셔도 되지만 해석은 원활하게 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모양이 좀 독특했을 거예요. 이거 구문분석 맞게 한 친구들은 스스로 토닥토닥 하시면 됩니다. 이거 구문분석 좀 어려우셨을 텐데 쫙까지 아주 쉽게 구문분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거 제대로 구문분석 됐다 안 됐다? 잘 안 되셨을 수 있죠. 자, 누가 갑자기 앞으로 평하고 튀어나왔지? 혜리가 튀어나왔지? 이 새끼 왜 나왔지? 이 새끼 왜 나갔을까? 뭐라고? 그렇지, 그 생략이죠. 자, 대표적으로 생략
도치가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 중에 하나는 누구를 생각했을 때 발생한다? if를 생각했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얘를 똑바로 쓰면 if she had been better prepared 라고 원래는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컴마 없이 문장 빡치게 만들 때 if 생략하고 이렇게 도치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if가 생략이 돼서 도치가 발생했다. 자, 도치의 뜻은 뭐였지? 바꾸는 거. 바꾸는 거. 어순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도치도 직접 도치인지 간접 도치인지 확인하셔서 진짜 주어 동사가 제대로 바뀌는지 그 안에서 의문문의 어순을 취해야 되는지는 그대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리마인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모양이 좀 수상할 정도로 기네요. 누구랑 누가 합쳐진 거지? 동사. 조동사 had been prepared. 그렇지. 수동의 개념과 과거 완료의 개념이 합쳐져 있겠죠. 자, 과거 완료랑 수동을 합치게 되면 PP랑 PPP 합쳐주는 거 오늘 첫날이라서 짚어주는 거지. 다음부터 얄짤 없어. 모르면 안 되는 개념들만 짚고 있으니까 동사 모양 합치는 것도 주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완료랑 수동 합치거나 완료랑 진행 합치거나 진행이랑 수동 합치거나 기타등등 모양 합쳐주는 거 많이 나오지. 그래서 그 문장에서 동사가 이렇게 길게 세 단어가 해석금이 돼 있으면 가운데 단어를 기준으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해서 이렇게 짜주시면 해당하는 개념이 쓰였다는 걸 알아볼 수가 있겠죠. 예술이라 믿고요. 그 다음에 자 위다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어? 그렇지. 버퍼를 일단 조금 두 단어를 길어지면 버퍼를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꿔 쓴다고? If we were not for이죠. 해당하는 내용은 주절의 시절 확인하셔서 had not been for이었는지 were not for이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당연히 얘도 뭘 생략해서? 누구를 생략해서? if를 생략해서 뭐가 발생한다? 도치가 발생한다. 그럼 if 생략한 도치의 형태는? were not for이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가야 되나? 왜 리마인드 안 주셨지? 빨리 가야 돼. 벌써 응. 나갔어요. 빨리 가서 결제하라. 갔다 와. 네. 여기 봐요. 여기 오세요. 그래, 빨리 뛰어가. 너 상관 가야 되지? 가, 빨리. 확인하고 빨리 뛰어가. 되셨죠? 그래서 what is not for 여기까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왜?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되게 그대로 냈는데 못 쓰면 안 된다. 알지? 그대로 낼 걸 건데 다 개념 쓸 수 있으리라 믿어요. 자, 그 다음에 LY로 끝났다고 무조건 부사가 아니다. 아니다, 얘는 품사보다 형용사겠죠. 그럼 보통 LY를 붙였을 때 부사예요라고 하는 건 누구에다 붙인 거지? 형용사에. 그럼 명사 LY를 붙이면 형용사 취급. 요 정도 기본값. 왜 아영아? 왜 이렇게 약간 겁먹은 표정으로 자꾸 나를 쳐다보고 그러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예. 채원쌤이 많이 그리워지는 날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SMS 저희 접속사를 어디에다가 처리해놨다? 아주 쓸데없는 처리를 해놨죠. 저런 식으로 단어가 길어져서 하나의 접속사 처리되는 거 이제는 고등학교 가시면 아주 많이 나올 것이다. as soon as 말고도 뭐가 있지?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였죠. 뜻 모르면 써주세요. 뭐뭐 하자마자야 보통은. 그 다음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그 다음에 once가 접속사를 쓰였을 때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르면 안 된다. 써주세요. 알겠지? once가 준서가 말한 것처럼 한 번이라는 부사로도 쓰이지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부사절 접속사로도 쓰여요.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당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뜻도 있고 뭐 every time 같은 거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도 있겠죠? 그 다음에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들만 써드렸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 뭐뭐라는 점에서. 그래서 얘는 보통 이유 접속사로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명사절을 정치사기에 못 쓴다면서요 라고 제일 많이 질문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요. 이 대세 참고로 뒤에 완전 구조고 대표자 쓰인 게 아니라 인과 함께 합쳐져서 접속사 역할을 할 거예요. 인데 한 단어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응? 그러면 아까 뭐였지 얘들아? 그렇지. as soon as 곧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뭐 하자마자요. 두려움이 근처로 다가오자마자 그것을 공격하며 빠개버려라. 됐습니까? soon 곧이라는 뜻으로 착안해서 막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많이 해먹어요. 알겠지? 됐어? 공진? 오케이. 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네 마리는 시조현미의
너 어떻게 알았냐? 너 어떻게 알았지? 너 가르치는 거 뭔데? 근데 뭔데?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시점이 뭐라고? 네, 나머지 애들이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써드릴게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 경진이는 알아야 되잖아. 아, 예, 알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영어를 외우실 텐데 잘 배우고 오세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를 해서 누가? 현재가 미래를 해준한다. 대표적으로 누굴 쓸 수 없다는 절대 규칙 중에 하나였죠? 미래 시제가 불가능한 규칙이었지. 자, 글자 따서 굳이 문장으로 얘기할 필요 없고 저 시류합니다. 그래서 필요한데요.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지? 됐습니까? 민선 있어? 응.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얘를 똑바로 부서져라 괄호를 쳐놓지 않고 넘어가시면 고등학교에서 문제 낚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지금 문장이 짧아 길어. 되게 짧은 거야. 엄청 짧은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모의고사 지문 가면 문장이 길어서 짧아져 있어. 길어져 있지. 그리고 한 문장이 이렇게 짧게 쪼개져 있으니까 한 문장이 여기부터 끝나는 게 막 이어져가지고 막 다음 문장 넘어가 있잖아. 한참 뒤로 넘어가 있잖아. 그럼 고등학교 내신에서 하는 제일 악랄한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접주동을 써놓고 뭐가 길어.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그 다음 자리가 ing가 맞게 동사 원형이 맞게 이런 거 되거나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 쉬운 문제 유형이지. 아니면 이 문장 자체 밑줄을 다 그어놓고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아니면 문장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그냥 ing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중요한데? 앞을 봐야 돼요. 앞에를 봐서 뭘 처리할 건데? 뭐 봐가지고. 그걸 봐가지고 여기까지 가르쳤잖아. 그럼 이 자리에 왜 반드시 문장 원형만 써야 되죠? 여기 생략된 거 아니에요? 영명문이죠. 유가 생략했다. 네, 일반 생략됐어요. 다시 말해 이 자리에 ing를 고치면 이 문장에 동사가 있어 없다? 본동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본동사가 없어지면 문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ing를 쓰게 되면 분사 구문으로 자칫 잘못해서 인식을 해버리면 본동사를 못 써버리는 게 돼서 가장 많이 다니는 포인트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저런 거 누가 학교 학생이 제가 가보도 아니고 하는 거 다 맡겨주시더라고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푸실 때 눈깔로 푸는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바로 치세요. 바로. 아시겠죠? 네, 확인 잘하시고. 아,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독해 시간에 대명사의 지칭대사가 진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지칭대사. 그럼 이런 걸 찾아낸 게 무슨 말이냐? Attack and destroy it 이라고 해서 이 이시 지칭하는 게 뭐야?를 물어볼 건데 저 이시 지칭한 거 뭐지? 그렇지, 주령. 이렇게 찾아오셔야 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해당하는 거 이거 저거 그거 해석해오지 마시고 걔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를 똑바로 찾아오세요. 질문 바로 넘길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안 해줘도 되죠? 자, 이 founded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 원형? found였죠? founded. 그럼 found의 원래 원형은? 그냥 found가 과거나 과거 분사였을 때는? found 했죠? 이거 안 헷갈릴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나오면 갑자기 여기서 낚여오는 놈들이 나왔어요. 낚이지 말라고 먼저 알려드렸고 빈 챙경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처리해볼 만한 내용은 자, 나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문장의 시작을 ing로 해놨을 경우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추론하셔야 돼요. 문장의 시작점이 ing였을 때 쓰이는 두 가지 뭐가 있지? 동명사거나 분사거나. 그렇지. 문장의 시작을 ing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1번은 동명사예요. 동명사가 썼다는 건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랬을 때 주의 포인트는 주의사항? 그렇지. 수일치가 포인트예요. 동사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2번 얘가 분사로 쓰였다는 건 무슨 부분이지? 분사 부분이겠지? 자, 분사문이라는 얘기는 ing로 시작은 했지만 쭉 넘겼을 때 뭐가 나오겠어? 콤마가 나오시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시겠죠? 다시 말해 그 ing랑 연결된 본동사가 있냐 없냐를 똑바로 찾으시는 게 여러분의 미션이 될 겁니다. 되셨어요? 상식 퀴즈. 분사 구문이랑 꽤 많이 있을 텐데 분사 구문이라는 대답이 안 나오시면 약간 마음이 아파요. 진짜 흥미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분사 구문이 뭐야? 부사랑 그렇지.
그렇지, 잘하셨어요. 대답 제일 잘하셨어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친구들은 그냥 분사를 활용한 구문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럼 문제 본질에 접근을 하실 수가 없겠죠. 핵심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축약하신 겁니다. 줄여쓰기예요. 그래서 분사 구문을 물어보면 다시 누가 누구를 축약을 했다? 부사절을 부사구로 축약을 한 것이다. 이게 바로 분사문 만드는 원리를 다 알려주는 기본값 설명. 왜? 절은 뭐가 있는 것? 구는 뭐가 없는 것? 주어 동사 없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해 주어 동사 있는 거에서 없는 거로 바꿀 거잖아. 영어에서 생략하는 건 보통 누구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제일 싫어하더라. 다시 영어의 기본은 뭐라고? 같은 말 반복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명사를 받아오는 대명사도 생겼고 그래서 생략할 거 다 생략하고 쓰는 규칙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주어를 두 번 써줄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주어 주었는데 조동사도 문맥상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지웠어. ing를 누구로 바꾼다? 아니 동사를 누구로 바꾼다? ing로 바꾼다.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규칙이 있었죠. 부사절에서 부사구로 축약하는 게 분사 구문이었다. 지금 기본 문법 다 나오고 있지. 핵심 문법들. 분사 구문 문제에서 많이 틀려온다. 특히 시제일치 못 하셔가지고 완료 시제 써야 되는 거 못 찾는 놈들 나오고 낫의 위치 못 찾는 건 정말 기본값이라서 틀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분사 구문의 능수동을 따지세요는 누굴 보고 따져야 돼? 비 주어 그렇죠. 주절의 주어를 보고 따져주셔야겠죠. 사유는? 주어 그렇지. 주절의 주어와 동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능수동을 따져줄 거예요. 근데 주어를 보고 따진다는 건 해석을 한다는 거잖아. 사실 고등학교에서 능수동을 해석을 안 따져줄 거예요. 그럼 뭐로 따질 거예요? 잘하셨어요. 목적어의 유무로 따지셔야 되죠. 다시 말해 뭘 잡아야 돼? 목적어가 있고 없고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사를 따져주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중학생이 아니라서 이제 해석을 하면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선생님들 문제 내시거든요. 자타동사 따져주셔야 되는데 자타동사에서 3형식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4형식, 5형식 동사가 나온다는 것까지 주의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반이니까 제가 기대치가 좀 있어요, 여러분. 제가 X반이나 K반이었으면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알반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들이 기본값으로 다 깔려있는 거고 알 거라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 답소리 조금 더 참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셨을 때 자, 여기에서 누가 생략됐다? 네, 무슨 말? 네, 명사절 접속사 대세 생략이죠. 그럼 명사절 접속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 네, 완전 구조가 나와주셔야겠죠. 그 뒤에 구문 분석이 좀 필요하겠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완전 구조 잘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메인가 몇 형식 동사? 몇 형식? 5형식 잘못 들었어요? 5형식 동사 중에서도 형용사를 목적격보로 취할 수 있는 친구였죠. 비동급의 형태로 미안해. 형용사가 아니라 잘못 말했다. 사역동사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였고 2형식 동사랑 결합이 된 그거까지 나온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 됐어? 자, 내일같이 지칭하는 거. 로마 그렇지, 로마의 남성들. 22층하는 거. 저기 분발 그렇지, 그거를 염색하는 거. 바로 나와야 돼. 이게 한참 걸리면 안 돼. 알겠지? 그건 습관이 안 되겠다는 건데 무조건 습관으로 잡으셔야 돼요. 대명사를 잡아와야 순서, 배열, 순서, 삽입이 똑바로 풀려요. 대명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 뱀은? 로마 그렇지, 로마인들 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9번에 오늘 포인트 뭐예요? 쳐봐. 이거는 선생님이 알려주고 나서야 그거지 라고 하면 문제를 처음 접근했을 때 자기가 뭘 봐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래. 그럼 9번의 포인트 뭐야? 지금까지 선생님이 많이 알려줬잖아. 9번 포인트 찾아주세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언레스 네, 원래스 말하셔도 돼요. 원래스가 뭔데? 몰라요 주단으로 쪼개면 뭐야? 레스 그러니까 원 플러스 레스라고 하면 뒤지는 거예요. 그렇지면 안 돼요. 그렇죠? 뭐라고 할 수 있죠? 이쁜 아시겠어요. 이쁜. 이 성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있었고 얘가 무슨 접속사야 지금? 조건 접속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조음이 들어갈 수 있는 친구입니다.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인완 어디? 빈도부사라고 외우면 안 되는 이제는. 이제 중학교 때는 빈도부사 위치가 중요했지.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빈도부사 위치 같은 거 몰라도 돼. 필요가 일절 없어. 그럼 이 새끼를 뭐라고 알아야 되거든? 뭐뭐? 않다가 중요한 거야. 거의라는 말은 별로 중요하잖아. 않다, 않는다 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주지? 부정어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얘를 부정어로 취급해주셔야 돼요. 이제 얘를 빈도부사로 취급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부정어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나올 거고요. 중부정어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문제로 나왔을 때 뭐가 제일 많이 틀릴 수 있는 핵심이 되느냐?
얘가 나오게 되면 1번 저렇게 그냥 정상적인 위치에 있을 경우는 당연히 해석이 문제가 될 거예요. 왜? 얘를 그냥 대충 좀처럼 그냥 뭐만 안 된다고 배워. 그게 나처럼 세 보여 안 세 보여? 별로 안 세 보이지. 그럼 해석을 그냥 스무스하게 약간 긍정에서 조금 벗어난 거를 잘못 벗어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만조랑 부정으로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를 잡으실 때 나중에 지장을 받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부정어 문수강조입니다. 문수가 뭐예요? 문장 앞에 오이 잘하셨어요. 문장의 대가리 숫자를 쓰잖아요. 문장 맨 앞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부정어를 원래 이렇게 있어야 얘가 동사를 꾸며주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뺄 수 있다? 뒤, 예? 앞, 예, 앞뒤는 구분하셔야지. 뒤는 또 그냥 저 앞은 대가리 쪽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문두 강조를 하시면 어디로 뺄까? 앞 앞으로 빼실 거예요. 그냥 맨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럼 T를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T 돼. 내줘야겠지. 그럼 이 새끼가 원래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라는 걸로 뭘 알려줄까? 도치, 도치가 발생합니다. 근데 부정어 문두 강조의 도치 어수는 같아요. 예? 뭐가 같아요? 어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직접 도치예요? 간접 도치예요? 수창쌤이 이거 되게 잘할 거라고 했는데 당황스럽네. 아까 데일리 보여줬는데 여기 발생력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한번 보여드렸더니 저희 발생력 그래도 도치는 잘 잡을 거예요. 되게 자신있게 강조하셨거든? 저 도치 맞췄어요. 아니 도치라는 개념을 알려면 뭐야? 그 안에서 어수는 알아야 되잖아. 어수는 어떻게 돼요? 동사 주어. 그냥 직접 바뀌면 돼? 그냥 동사 주어로 되는 것이 직접 바뀌는 거고 간접 도치 내가 아까 말로 떠들었는데 무슨 어수냐? 의문문 어수이랑 똑같죠? 예,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얘는 무슨 도치라고? 간접이요? 예. 미리 한번 써드리면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누가 앞으로 나가면 돼? 비, 네, 비동사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럼 비동사 주어. 그럼 일반 동사는? 두, 주어지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지를 써주시고 주어, 동사 원형 써야겠지.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동사, 조동사가 나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자 주어 다음에 have, pp 같이 완료시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have. have가 나가시면 돼요. 저게 직접 도치예요. 간접. 직접 도치는 장소라든지 방향의 부사구를 강조를 하면서 1형식에서 진짜 일반 동사가 쓰는데 그냥 싹 하고 가. 어떡해요? 그냥 가 진짜 말 그대로. 그것이 존재했다, 그것이 놓여있다의 어순에서 비동사 주어가 돼. 얘는 일반 동사 주어가 돼. 진짜 그냥 바뀐 거야. 의문문처럼 다른 어순은 따온 게 아니라. 그럼 해석으로 알아야 돼요. 아니 앞에 있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얘가 시간과 장소, 아니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해석을 못하고 눈알이 궁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바로 치는 게 똑바로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은 뭐 할 수 있겠어? 바로 여기서 명사 끝났는데 갑자기 동사야? 뒤에 명사네? 이 새끼 놓치구나.를 바로 알 수 있는데 괄호를 안 치고 자꾸 눈으로만 훑어보시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바로 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외원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뭐가 있을까? 중학교 때 너무 많이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도 너무 많이 하실 거예요. 저기 와, 그렇지, 맞 잘하셨어요. 왓은 어떤 특징이 있지? 유문사 아니 상관없어요. 관계 대명사든 의문사든 이제 고등학교는 구분하라는 거 절대 안 와. 그냥 왓 하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 명사절, 그렇지, 명사절 잘했어. 또 한 가지 포인트 더 있어. 선행사 없어요. 그건 의문사일 때는 선행사랑 관련된 내용이 없잖아. 유문사 움직이. 그렇지, 그게 나오셔야 돼. 이게 바로 띄어 나오셔야 돼요. 뒤가 불완전한 명사절입니다. 뒤가 불완전한 명사절. 그러면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가 뭐 그러니까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 하면 절대 안 돼, 준사. 그게 사람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포인트니까 언어를 조금만 구체화시키면 되거든요. 우리가 문장을 보고 선생님 저 새끼 불완전해요 라고 주장을 할 때는 보통 누가 없어?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가 없거나 주어가 없어요. 그럼 목적어랑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그렇지. 그러면 누가 있어야 할 자리 없다는 거야.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 없어요. 그래서 보어가 생략된 구조도 나올 수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됐을 때도 우리는 불완전하다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우리 다시 한번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불완전 구조라는 건 어떤 구조라고요? 명사가
없는 거.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걸 우리는 불완전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자, what은 어떤 거라 그랬지? 명사절. 하나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 두 개 꼭 기억해야 돼.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틀려. 꼭 두 개 기억해야 돼. 다시 what은 뭐라고? 그렇지. 그게 같이 나오셔야 돼요. 한 번 더 what이 뭐라고? 가장 기본값이야. 연결사 문제 중에 제일 기본값 문제인데 이것도 기억 못하시면 이제 답이 없어져요. 다시 what은 뭐라고? 불완전하게 무슨 말이라고? 명사가 없어요. 그렇지. 있어야 할 자리 없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잘하셨고 그 다음에 자 1번도 접속사 처리했어요. 이거 무슨 접속사? 잘하셨어요? 양보 접속사겠죠? 한번 정리해봅시다. 양보 접속사는 뭐가 있지? 뭐야? 야, 나와. 또? 이거가 있겠죠? 양보의 접속사라고 하면 누가 있다고? 이런 애들 있지.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동사 나오셔야 되겠죠? 뒤에 뭐가 주어동사가 나오셔야 될 거고요. 그럼 양보에 접속사가 있었으면 얘랑 헷갈리는 누가 있겠어? 전치사가 있으시겠죠? 잘하셨어요. 양보에 전치사. 전치사는 뭐가 있지? 맞아. 뭐라고?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In spite of 맞아요.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전치사인데 티가 나, 그치? 얘 말고 한 단어의 새끼 제일 헷갈리는 거. 그렇지, 잘했어. despite가 나오셔야 돼요. 자, 전치사는 뒤에 누가 와야 되지? 명사 와야 되지. 이거 찍어놓으시면 가만두지 양이다리. 됐습니까? 자, 나온 김에 같이 갑시다. 이유도 있어요. 이유의 접속사. because, as since. 얘네도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주어동사. 그럼 이유도 뭐가 있어? 전치사. 이유 전치사에는 또 주도 두 개 더 going to 주투가 전치사예요. 주숙하는 수. 투로 끝났잖아. 맞네. 깜짝 놀랐어 지금. going to 마지막. 이거는 되게 부정으로 보느냐 긍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거든. 야,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라고 말하면 부정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이거 긍정적으로 한국어로 바꾸는 뭐라고 해? 너 덕분. 그래, 네 덕분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 근데 원인은 다 똑같잖아. 너라는 이유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를 진행을 할 건데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라는 부정의 시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네 덕분에 일이 이렇게 됐어라는 긍정의 시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지. 이해하시지? 얘도 뒤에 영어가 나와야 되더라. 됐습니까? 네.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발사는 친구들이 질문했던 거 왜내다가 지금 뭐가 붙었지? 알파가 붙었어요. 그럼 저런 애를 뭐라고 불러주지? 그냥 관계부사 아니지? 잘하셨어요? 약간 부정관계부사 처음 들어봤어요. 당황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다시 이름을 뭐라고? 가. 복합관계부사의 종류에는 왜내 앱을 붙인 거라. 외열에다가 앱을 붙인 건데 네가 이미 있으니까 그냥 얼마 붙여줄게. 그치? 또 마지막 However. however. 이 howev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owever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죠. 얘네는 기본적으로 복합관계부사는 다 뭐에 들어간다? 접속사보다 연결사로 넣어줄게요. 연결사라는 거 기본값으로 누구랑 누구를 연결할 수 있는 거?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부사에서 추가됐으니까 얘네는 무조건 뒤에 구조가 뭐겠어? 주어동사. 네, 주어동사가 나오는 완전 불완전? 완전. 완전 구조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연결사라고 하시니까 뒤에 또 뭐가 있겠어? 주절이 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동사 나오시고 주어동사 나오시고 두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연결사랑 접속사는 뭐가 다르죠? 연결사라는 카테고리 안에 접속사도 있고요. 관계사도 있고요. 또 뭐 있을까?
보통 사실은 전치사도 들어가요. 제일 작은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되셨어요? 됐어? 그럼 접속사는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카테고리 쭉쭉 뻗어나가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연결사에 들어간다. 됐지? 자, 그래서 얘네는 사실은 얘는 한 종류인데 얘는 두 종류씩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면 whe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시간이겠지. 그럼 얘는 시간절로 쓰이거나 혹은 양보절로 쓰입니다. 다음에 wherever도 똑같이 뭐라고? 장소절이거나 혹은 양보절. however는 양보절. 그럼 보통의 양보절은 이 한 단어를 세 단어로 쪼개 쓰세요 하면 뭐로 바뀌지? 네, 맞아요. no matter how,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이런 식으로 이 단어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보절이었을 때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시간절을 쓰였을 때는 at any time when을 줄여서 whenever를 쓸 수가 있고요. at any place where 줄여서 장소절을 쓸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모르셔도 되지만 상식으로서 아 얘가 무조건 no matter로만 바뀔 땡으로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정도는 알아주시면 돼요. 얘는 양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절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때시 나와 있으면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누구랑 누구? 가주어 진주어랑 강조 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머리에 다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사이에 지금 나와 있는 품사가 뭐지? 형용사지. 형용사의 90% 이상의 확률로 누구다?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주어 진주어로 나왔을 때는 뒤에 무슨 구조? 만족구조 쓰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가 만족구조 나왔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출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뭐가 될지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냥 일단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라 라는 내용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각각 지금 stop이랑 start가 자동사로 쓰인 거다, 타동사로 쓰인 거다?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이? 어? 둘다 있어요. 네, 맞아요. eat이라고 하는 동사 원래 뭐야? 먹다. 응, 먹다라고 하면 원래 뭐가 떠올라야 돼? 야, 내가 먹었어. 뭐가 떠올라야 돼? 갑자기 치고 와서 야, 내가 드디어 먹었어. 밥. 아, 밥을 먹었어? 그래, 뭘 먹었는지가 떠올라야지. 그래, 네가 도대체 뭘 먹었다는 건데. 이 질문이 떠올라야 너 말하는 회로예요. 자, 그러면 이시라고 하는 건 보통은 무엇을 떠오르니까 뒤에 뭘 끌고 와? 목적을 끌고 오지. 그럼 얘는 무슨 동사야? 타동사잖아. 그럼 얘는 기본값이 무슨 동사야? 타동사. 근데 얘는 자동사의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다? 똑같이 먹던데 나는 뭐 마라탕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체적인 음식명이 있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 그냥 뭐가 됐든 상관없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먹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뭘 먹든 상관없이 내용들 중요하지 않고 그냥 먹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자동사로 쓰인 건데 이게 고등영어로 가셨을 때 가장 딱 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수능어법에서는 절대 나올 일이 없는데 고등 내신에서 치대해주면 나와요. 아시겠죠? 시험법에 해당하는 걸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도 아까 아영이한테 질문했던 거네. 아까 왓이 뭐라 그랬지? 뒤가 불완전한 명사절 잘하셨어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몇 분 전에 했어. 다시 왓절이 뭐라고? 그럼 여기서 어디가 불완전해? 네, 그거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 내용 잘 확인해 주시고 네. 벌써 끝났어?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맞아. 처리 누가 그냥 가서 했어? 앉아서 마저 듣다가 중간에 뒷내용만 정리하자. 일단 앉으시고 아직 다 끝났지. 자, 그러면 so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증미접속사로 쓰인 거 아니라 사실은 누가 생각된 거야? 뭐라고? 네? 맞습니다. 그럼 소대 묵기로 했을 때 무슨 접속사예요? 소대 해석 어떻게 해? 한국에서 니네 뭐였어? 그래, 그렇게 대답이 바로 나가야지. 니네 목적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 접속사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in order 대시하고 쓰시면 돼요. to는 그 구였을 때고 절이 나와야 되니까 in order까지 똑같고 뒷만 써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쌤이 서치를 써드렸는데 여기서는 원래 기본값은 뭐였었어? 서치는 뒤에 뭐가 나왔을 때 쓰는 거지? 명사 나왔을 때 써주시는 거죠? 근데 원래 서치 대신 기본값이 아니지. 기본값은 소대 잘하셨어요. 그럼 썰어진 소 대신 사이에 누가 들어가? 명사. 어? 명사요.
명동 소치라고 그랬죠. 그렇지. 형용사부사야. 그럼 얘도 아까랑 똑같겠지? 원급비동처럼 똑같이 형용사가 들어갈 때 부사가 들어갈 때는 동사보고 선택하시면 되고. 떨어진 선에서 무슨 용법이라고 하지? 얘는 목적이었으면 얘는 너무 이래. 그래서 show는 동사하게 됐어. 결과 잘하셨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another week 이거 또 다른 한 주가 아니라 지금 이번 주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 앞으로 돌아올 another 한 주 더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라서 다음 주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원활한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한 주 하시면 노말하지 않아요. 그 이제 고등식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번 주 노말했고 그 다음 주니까 다음 주겠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중부정어에 해당하는 친구 아까 내가 안 짚어줬냐? 미안하다. 중부정어의 종류는 아까 rarely라고 또 뭐 있어요? rarely? 예? 네. what? 그렇지. hardly 또 barely 좋아요. 또 그렇지. 또 얘네는 이제 저기에서 시작한 거 scarcely까지 몰라도 되고 또 little도 중부정어에 들어갈 거예요. little A 안 붙어 있어, 그치? 그래서 부정으로 쓰이잖아요. 없다에 가까운 거지. little이라든지 나중에 가실 텐데 only 다음에 시간절 나오게 되면 그 only 때문에 부정으로 취급해 주셔야 되거든. 나중에 그 도치 강조가 있다는 데 나중에 하세요. 아시겠죠? 당연히 not이나 no 같은 게 들어가면 부정어인 거는 알고 계실 테니까 거기까지 안 해도 되겠죠? never 붙는 거. 자, 그럼 여기서 little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발생했지? 도치가 발생했죠? 일반 동사라서 뒤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 그럼 얘를 정상적으로 돌려주면 기도도 들어가니까 희대주의 해주셔야겠죠. 유로 바뀌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신 무슨 대 또? 접속사. 그렇지. 무슨 전력 특사? 명사전력 특사겠죠? 이미 써드렸고 명사전력 특사는 뒤 무슨 구조? 완전 구조라고 설명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 또 질문 이 대미 지칭하는 것. 그렇지. 잘하셨어요. 선생님, 자 이거 고등학교에서 이제 내신에서만 몇 번 봤던 문장 구조인데 일반적 구조가 아니라 외부지만 쓰는 학교들 대표적으로 저동고, 안국고 개 많이 쓰고요. 갑자기 추가 지문 학교에서 내준 적도 없는데 시험 그냥 문제로만 출제하는 가주하고라든지 저기고도 그 기술 시작됐고 저기고는 동화책까지도 쓰고 계시는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죠. 각 학교들이 지금까지가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러드렸던 학교에 만약 배정이 되신다면 나는 지옥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상한 스크립트를 잘 걸고 오기 때문에 이상한 구조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걸릴 수 있어서 미리 알려드리자면 특히 저동이 좀 그래요. 생리부 정말 잘 써요. 저동 걸리시면 그냥 받을 수 있는 학원이 그냥 거의 없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써주 the responsibility에 동사 주어라고 써놨잖아. 그치? 자, 이 구조를 단순화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보통 소주와의 구문이라고 해요. 배워본 적 있니?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나도 그래 구문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나도 그래 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나도 그래 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나 고양이 좋아해! 그랬더니 아니까 나도 그래! 라고 대답했으면 이건 무슨 말이야? 긍정으로서 나도 호응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뭘 줄인 거야? 나도 그래는? 나 고양이 좋아해. Me too. 나도 그래는? 한국어로 해보면 나도 고양이 좋아해. 이게 맞는 거야. 이추를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다시 내가 나는 고양이 좋아해 그랬을 때 아니까 나도 그래를 얘기하면 뭘 줄인 거라고? 나도 고양이 좋아해 라는 걸 줄인 거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The future belongs to all of us. 미래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것이죠. 자, so there's a responsibility 라는 건 책임도 그래 라는 건데 책임도 어떻다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돌려주시면 the responsibility belongs to all of us. 똑같이 문장 써주셔야 돼요. 다시 써줘야 돼? 안 불러줘도 돼요?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 내면 맞출 수 있죠? 못 맞춰요? 다시 불러드려요? 예, 집중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자, the responsibility belongs to all of us too. 이 준서는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를 내도 능히 맞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감상을 하고 계신 거죠? 뒤에 계신 준서님도요? 중간에 5천 원 써주시면. 이래. 무슨 시험 내는데요? 나는 참고로 말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말하면 다 일리에 된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모든 걸 쓰면서 설명을 해줬다는 건 이 모든 게 다 데일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세요. 데일리 연구하는가요? 혹시 옆에서 내가 안 복할 때 못 보셨어요? 예, 그 정도까지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설명한 건 다 데일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일리를 애들이 점점 겁나 빨라져요. 우리 중1도 데일리 많을 때 6페이지 넘어가요. 네? 중1 내가 된다는 중1도. 기억하잖아. 익숙하잖아. 기억하지? 아 기억 못해요? 다시 살려보세요. 왜요? 그렇죠. 어떡해.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뭐라고?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배운 거 그대로 쓰는 게 뭐가 어려워? 어려워? 아, 집에서 이제 아, 무슨 배우면 보자마자 쓰면 다 풀 수 있어. 우리 중1 때 시간대로 다 풀고 채점까지 끝내서 넘어와. 근데 복습 안 하는 놈들은 못 끝내고 넘어와. 복습하는 놈은 끝내고 복습 안 하는 놈은 못 끝내게 내고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닐 텐데. 배운 것만 내, 배운 것만. 안 배운 거 오늘처럼 갑자기 이렇게 내는 거 잘 없어. 아, 그래요? 배운 거 내에서 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재밌는 것은 to make a good future라고 해서 A형구도 속해 있어서 이 사이에 저것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다. 됐니? 됐어. 다 되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 문장 원래대로 돌리면 이거고 이 자리에 지금 더즈가 쓰인 건 앞에 있는 동사가 무슨 동사라서 그래? 채야 이제 졸라 그런다. 이제 간다. 이제 좀 있어. 아니야? 약간 민사이즈가 작아져가지고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쪼그쪼그 뜨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련한 눈빛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예. 자, 여기서 더즈를 썼다는 건 원래 문장이 무슨 동사가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겠죠? 네. 일반 동사라서요. 일반 동사라서 D로 받아온 거고 여기에 비동사가 있었으면 비동사로 받아오실 거고요. 조동사가 있었으면 조동사로 받아오실 거예요. 이 정도 활용 문제는 낼 수 있겠죠? 얘기했어요? 됐지? 조동사가 어디 있으면 조동사가요? 아니 원래 문장에 조동사가 있으면 원래 문장에 지금 조동사가 없잖아. 아, 네. 근데 원래 이 문장에 조동사가 있으면 그 조동사로 받아오실 거예요. 아, 알았다. 이해했어? 네. 다행이야. 5문장 남았다. 자, 또 많이 쓰이는 거. 힘들어. 약간 선생님은 선생님 반을 많이, 그러니까 내가 단 한 번 담당한 반을 좀 꽤 오래 끌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대답하는 게 습관화가 잘 되어 있는 반을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시켜놓고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계속 부담을 하게끔 트레이닝을 시켜놓는데 조금만 더 협조를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봐봐, 지금 팔짱 끼고 지금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글렀어요. 앞에서 서서 수업하는 저도 있어요. 심지어 족저동락이 오고요. 지금 발도 지금 정상에 앉아 서 있는 게 아주 힘든 인간인데요. 집중을 좀만 더 해주시면 우리 협조적으로 수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16번 뭐가 쓰였다. 빨리 대답해. 주관대니까 강조용법이죠? 잘하셨어요. 강조. 강조용법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명사. 네, 명사 강조. 명사는 주어 자리였거나 목적어 자리였어야 되고요. 또 동사를 강조. 오. 부사. 네. 예, 부사를 강조해요. A라고 쓸게요. 그럼 어떤 부사를 강조할 수 있지? 어떤 부사?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부사? 제일 많이 쓰이는 애들이야. 예, 안 보여요? 예.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부사? 이러면 손에 안 된다. 빨리 해야 돼. 많은 정보. 많은 정보 안 돼. 자, 부사가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어. 시간. 시간 잘했어. 또 장소. 장소 잘했어. 2가지. 아니 틀려도 일단 뱉어. 그래도 지금 모르는 거 다 똑같아. 나만 모르면 어떡하지? 그럴 일은 없어요. 지금 니들 상태 다 비슷할 거예요. 일단 대답을 하셔야 돼요. 다 비슷한 상태예요. 틀리면 누가 그냥 총 깨매고 틀려주면 수업 진행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답을 해야 돼. 알겠지? 자, 시간과 장소의 부사 강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절도 강조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부정어가 포함된 시간 부사를 강조해서 나던칠 구문까지 강조하는 걸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나중에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후는 원래 모양 누구로 써야 돼? 대수로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어렵게 문장을 만들 때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할 수 있죠?
알죠? who나 whom으로 바꿔놓거나 which로 바꿔놓을 거고요. 이 that은 when이나 where로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난이도를 올리게 된다면 저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 주의합시다. 알겠습니까? 17번은 17번 부상. 부사강조? 동사강조죠? 예. 부사강조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동사강조야. 자, 아까 말한 거에서 명사랑 그 형용사는 됐는데 동사를 강조하는 건 어떻게 한다? 강조동사 두더지 활용하시면 되겠죠? 강조동사 쓰시면 뒤는 원형이 나오시면 되겠고요. 얘를 생략할 경우에는 수랑 시제를 주의해서 원래 모양으로 붙여주셔야 되겠죠? 강조동사 쓰이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선생님이 나추에다가 목적격 보호라고 했잖아. 왜? 네, 뭘 생각했죠? 똑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리라고는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라서 투부정사 쓰신 게 맞는데 이미 주절에 take pictures라고 동사랑 목적을 써놨기 때문에 두 번 쓰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절대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생략해 놓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래서 대부정사의 흔적으로 남겨주시면 되는 것. 자, 19번은 뭘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동사까지 얘기는 생각했지. 그 무슨 연결? 병렬 연결 잘하셨어요. 병렬 연결은 어떤 접속사에서만 나온다?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 and, or, so는 등위, 아니 병렬 연결 안 할 거예요. so, for도 물론 등위에 들어갑니다. 얘도 사실 접속사를 쓰였을 때 등위에 들어가는데 걔는 절과 절만 연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병렬 연결은 안 써놓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병렬 연결을 하는 걸 다시 말해서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구조? 동일 구조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 구조, 그 다음에 뭘 생각한다고? 동일 단어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동일 단어가 아니라 동일 단어 생략. 이렇게 나와주셔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and랑 인주 사이에 누가 생략된 거야? Water turns. 똑같이 생각된 겁니다. 앞에 주어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그냥 생각된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은 저렇게 ADM 병렬 연결보다는 뭐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고 and, 동사 to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시게 되면 주어 다음에 뭐 동사가 있고 뒤에 뭐 투부정사도 있는데 갑자기 뭐 ing도 있고 그 다음에 and를 쓰고 뒤에 나온 게 맞냐 틀렸냐 얘는 얘랑 연결이게 얘랑 연결이게 얘랑 연결이게 이런 걸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가미해서 보셔야 된다. 됐니? 뭘로 가미해야 된다고? 해석이었어. 자, 마지막 20번 나오시면 멘트 보는 사람들이 아는 거 뭐가 써야죠? 삽입입니다. 마지막에 위치의 역할은? 접속사. 주격. 몇 개? 주격? 주격 잘하셨어.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말이 주어 있어 없어? I believe라고 주어 동사 있어 보이지? 근데 얘를 지우고 나면 지금 주어 있어 없어?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 어? 왜? I 빌리는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삽입. 어디 있다가요? 그냥 자기가 띄워놓고 싶은 거야. 그냥 말을 하다가 자기가 말을 하고 있으면 자기 생각이 아니야. 보통 자기 생각이지. 근데 굳이 말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잖아. 아 근데 그래 뭐 내 생각에는 말이야.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맞아요? 그냥 추임새처럼 끼워넣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주어 다음에 생각동사 나옵니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주어 다음에 생각동사가 이렇게 그냥 삽입되는 거예요. 내 생각엔 말이야. 나는 그렇게 믿는데 내가 추정하기로는 이런 동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동사들이 나와서 굳이 없어도 되는 놈인데 나를 함정에 빠뜨릴 놈이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할 녀석이다.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원래는 추가 설명으로 할 만한 거에는 뭐 당위성 동사조사 아니 당위성과 관련된 거 그래서 대절 뒤에 should 들어가서 생략 가능이지만 동사원형 써야 돼 뭐 이런 것도 한 번은 짚어야 되고 생각보다 지금 고등학교 준비 기간에 예비고일 기간에 잡아줘야 하는 문법들이 아직은 세부적으로 조금은 더 있어요. 조금 더 있지만 가장 기본 골자가 될 수 있는 거 선생님 지금 오늘 한 설명에서 못 알아듣는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까먹었던 내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리마인드를 해보셔야겠죠. 반드시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고요. 아마 이전에 다른 선생님들이랑 수업했던 교재들이랑 이런 것들의 흔적이 다 남아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 잘 살려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독해 숙제를 하실 때
독해 숙제를 하실 때 소재를 잡으시고 구조화 하시는 게 가장 기본값이 되어줄 거예요. 따라서 소재 잡고 구조화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윤이 이거 누구랑 했냐? 정현쌤이랑 했어? 어디까지 나갔어? 2개 나갔어? 이게 내 처음 시작으로 체크를 해봤던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어요. 2번까지 나갔던 것이 3번부터 안 했다는 거죠? 3번부터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잘 잡아오셔야 되는데, 구조화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저요. 구조화는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소재의 방향성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이 소재에 대해서 맨 처음에 뭐 속량으로 시작을 했는지 무엇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방향성을 얘기를 했지만, 지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이 소재를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의 정보의 나열인지, 그 정보 나열이나 혹은 주장에 따른 근거가 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묘사를 한 건지, 실험이 기본적으로 문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를 간추려서 해석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컴팩트하게 간추려서 써와 보시는 게 구조화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다 쓰죠? 빈 공간에 쓰시면 되고, 공간이 없을 경우 포스트잇 활용하시면 돼요. 됐어? 또 질문 있어 없어? 숙제가 이 책이에요. 네, 그 책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수요일에도 뭐 들고 와야 돼? 이 책? 응,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보셨죠? 수요일 워크북 안 주지? 어차피 워크북 무슨 축제라서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아시겠죠? 원래 너 워크북 받았어 안 받았어? 있어 없어? 뭐로 받았어? 응, 워크북. 아, 그냥 변형 문제로 받으셨어요? 하. 엑셀은 잘 가지고 있어. 한 번 더 줄게. 아니, 맨날 가지고 있어. 공문 분석은 뭐예요? 뭐? 분석 해보라고 선생님이 줄 거예요, 그거. 아, 그래요? 분석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자, 이거 숙제하실 때 만약에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찾아보셔야 돼요. 본인이 찾으면서 해보셔야 되고, 모르는 단어는 정리하셔서 추가로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니? 그리고 중3들, 예비고일들 클리닉이 아마 시작이 될 텐데, 각 약점별 클리닉이 시작이 될 텐데, 자기가 원하는 분야, 저는 어휘가 유독 좀 약한 편이라 실력 대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어휘 클리닉을 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영작이 정말 많이 약한 친형 타입이기 때문에 영작을 진행하고 싶어요. 인지 아니면 독해 영작 정도가 제일 나을 텐데, 독해랑 영작 정도 아니, 어휘랑 영작 정도를 일단 이분화 시켜줄게요. 그래서 그 줄 중에 무엇인지 나한테 개인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개인톡 해주세요. 개인톡 아시겠죠? 올쌤 랭크 77 다 책 있다 없다? 네. 올쌤 랭크 77 정규반 마지막까지 썼던 교재가 여러분들은 올쌤 랭크 77일 텐데 준서는 없어요. 그치?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 올쌤 랭크 77 있다 없다 손? 없다 손? 파란색 주세요. 진한 남색 교재. 진한 남색에 랭크 77 이렇게 돼 있는 거. 왜 하나도 모르는 거야 도대체? 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냐 나?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석기는 잘 보겠습니다. 아는 게 뭐야? 감사합니다. 이런 나머지 다 있어요? 민서 있고 채아는 있어? 여기 신우 정도 다 있고 오마 정도 다 있으세요? 두 분 발산성 이거 안 되겠어. 세창생 달려가야겠어. 준서는 올라왔으니까 괜찮고 두 분 그냥 봅시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패널지 써야 되는 사람들 정리해서 5시 이동합시다. 네, 숙제는 어디예요? 이제 카톡방에 올려줄 거예요. 네, 갔다 오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수동하는 게 편하지, 가져가는 게 편하지.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의자 정리하고 자기 자리 정돈이 가장 기본값입니다. 이거 연락이요. 네, 단어 외워요? 그것도 범위 올려줄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네. 왜 싫은지요, 왜? 너무 많아요. 선생님, 멘트 써서 검사가 쓰셔도 돼요. 클리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추가 숙제로 선생님이 스케줄링을 짜줄 거거든요. 그럼 네가 그걸 이행을 하시고 나한테 중간중간 검사 맞추시는데 질문할 게 많으면 나한테 클리닉 보충 시간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잡으시면 되고요. 질문할 게 많지 않으면 그냥 카톡으로만 질문하고 처리하셔도 돼요. 언제까지 가능한 빠르게.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 클리닉이